리딩방이라고 아십니까? SNS나 문자로 주식과 코인 종목 등을 추천해 주는데 피해가 심각합니다. 한 유사 투자 자문업체는 리딩방 손해를 가상화폐 투자로 만회해 준다고 접근하며 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OBS는 다음 주까지 이런 악의적인 업체 행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조유송 기자가 피해 실태를 고발합니다. 최대 30배까지 불려주겠다며 접근한 박모 과장. 로봇, 첨단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특정 종목을 SNS 메시지로 수시로 알려주며 주부 A씨를 꼬드깁니다. 5%씩 분산 투자를 강조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건 기본. 구체적인 대박 사연과 실제 운영 중인 투자 자문업체 등 의심 품을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익률도 제일 좋고 그런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홈페이지랑도 들어가 봤고 회원수도 많고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보증금 격으로 낸 500만 원 주식 투자가 별반 시덥지 않자 이번엔 코인으로 만회해준다며 가상화폐인 코인 투자 쪽으로 유인합니다. SRT 코인이 국내외 유명 거래소에 곧 12원에 상장될 예정인데 절반에 팔겠다며 꿰었습니다. 순식간에 2억 원이 될 거란 기대감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1억 원을 넘겼지만 반년도 안 돼 투자금은 2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또 싸게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고 저희는 급하게 시댁으로 들어와서 진짜 좁은 방에서 지금 5 식구가 지금. 또 다른 주부 B씨는 시범 삼아 넣은 돈이 3배 이상 불자 리딩방에 대한 의심을 거뒀습니다. 3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300% 이상, 딱 300% 9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끔. 대출받은 7,500만 원은 꼭 한 달 만에 허공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300% 수익률도 대박 사연도 모두 가짜였다는 걸 알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되돌아온 건 리딩방 업체의 조롱뿐이었습니다. GPA는 산에 올라갔어요. 계속 울었어요.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쓰지도 않을 돈을 갚아야 되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저 어린 것들을 놓고. OBS가 파악한 300여 명의 피해액만 100억 원을 웃돕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OBS는 지난주부터 SNS나 문자로 주식 등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 피해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조유송 기자가 전 직원을 만나 그들의 교묘한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투자가 필요하면 도와주겠다. 피싱 문자에 답한 100명 중 서너 명이 28살 A씨의 몫이었습니다. 주식에 주자도 몰랐지만 여의도에 큰 사무실까지 갖춘 투자 전문업체 소속 전문가로 불렸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육 자체가 그냥 그 스크립트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을 믿을지. 3만 원이 순식간에 9만 원으로 불어났다는 등 구체적인 원고와 상황별 대응 메뉴 등을 통해 A씨는 100명 넘는 회원에게 7억 원 이상을 걷어들였습니다. 바이오 종목 5배 수익 등 원고에 따라 전화만 했을 뿐인데 회원이라고 칭한 공범의 으리으리한 집과 자동차 사진은 물론 통장 잔고 변천사에 의심이 다 풀렸습니다. 한번 잃었으니까 나중에 내 돈 찾고 싶은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땡겼던 것 같아요. 유명 투자 분석가나 거래소, 수익 인증 사진이나 글을 올린 이들 모두 바람잡이 한패였습니다.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벌어들인 A씨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뒀습니다. B씨도 비슷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데도 가짜 전문가 이름을 내세워 넉 달간 80명에게 9천만 원을 유치했습니다. 종목 받는 거를 신청을 하면은 무료로 3일 동안 이제 종목을 줘요. 문자로, 단체 문자식으로.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연락을 하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래 담당자가 영업사원들인 거죠. 유사 투자 자문업체 리딩방은 떴다방처럼 운영돼 범행을 눈치챘을 땐 이미 또 다른 곳에 둥지를 튼다고 두 사람은 경고했습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SNS나 문자를 통해 주식과 코인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 피해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보통 1년이나 걸리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문자와 메신저를 통해 퍼지는 리딩방 메시지들. 한 로펌에 접수된 300여 명의 리딩방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체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쓰는 거는 거의 기본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을 해도, 그다음에 통신 기록을 조회해도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경찰 수사도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3월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해 3억 5천만 원을 갈취한 미등록 업체 임직원 11명을 붙잡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 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 1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당을 잡아들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년이 넘기 일쑤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고 보통 1년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명의를 쓰진 않아요. 피해는 전국에서 일어나는데 수사는 신고 지역에 맞춰 관할 경찰이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경찰청 차원의 전담 부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광역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나 형사님들이 좀 더 수사를 좀 더 타깃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잡히는 문제지. 국회 차원에서 리딩방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 제어가 추진되지만 세부 법안 다듬기까진 또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리딩방 피해 규모만 최대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시라도 피해 회복이 시급한 피해자들을 위해 수사기관에 보다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 뉴스 조유성입니다. SNS 등으로 주식이나 코인 등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 피해 실태 OBS가 심층 보도해드렸죠. 피해자들 감쪽 같은 사기 수법에 가슴을 쳤는데 지지부진하기만 한 경찰 수사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리딩방에 1억 원을 날려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한 주부 A씨. 살던 집을 금매로 내놓고도 대출 상환에만 매달 1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반년이 넘은 수사,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걔네들 조사는 받고 뭘 해야 제가 인사라도 이제 또 알아보고 하면서 넣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걔네들은 아직도 할부하고 다니잖아요. 경찰은 혐의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대포통장 계좌 추적이 어렵단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걸 제가 충분히 수사하게 되기 때문에. 주부 B씨는 7천만 원을 날린 리딩방 사이트를 석 달 전 경찰에 정지 요청했지만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지금 그 사이트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3월 중순 정도가 피해를 엄청 입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피해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이트에서 추가 피해가 보란듯 발생하고 있는 현실. 리딩방 수사 방식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OBS 뉴스 조유성입니다. 리딩방 수사 문제 조유종 기자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 기자, 수사가 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 탓만 한다고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 시스템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부산, 제주, 목포 등 전국에서 피해자가 나와 처리도 제각각인데요. 특히 담당 경찰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도맡다 보니 속도도 더딥니다. 한 사건이 수차례 뱅뱅 돌다가 결국 이첩된 경우도 많습니다. 수법은 날고 뛰는데 수사 전문성은 못 따라가는 경우죠. 관할이 너무 일원화돼 있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결과도 다르고 수사 속도도 느리고 사건 진행하는데 할 것도 많고 배울 것 공부해서 직접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정말 답답하긴 경찰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사 담당자들 공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있다고요? 네, 리딩방 사기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문자를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IP와 도메인을 해외에도 경찰과 카카오 통신사 등 서로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범행에 쓰인 카톡 아이디를 추적해보니 IP가 중국에 있고 리딩방 사이트 도메인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어 당장 정지가 쉽지 않습니다. 단톡방이나 범행 카톡 아이디만 바로 삭제하고 추적하면 수사가 빨라질 텐데 늘 사후 약방문식으로 뒷북을 치는 셈입니다. 골든타임을 번번이 놓치다 보니 경찰도 수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영장 보러 카카오톡도 보통 많이 쓰니까 그쪽으로 영장 보면 또 그거 회신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일단 유기적인 수사 시급하고요. 일단 걸려들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리딩방에 낚이지 않으려면 어떤 거 좀 주의를 해야 좋을까요? 네, 경찰청 발표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르는 사람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면 바로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투자 손실 보상이란 문자와 톡은 아예 지우고 응대하면 안 됩니다. 일확천금 고수익 정보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신고부터 이게 상책입니다. 정말 돈이 되는 정보라면 모르는 남에게 처음부터 공유조차 되지가 않겠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유송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올 1월 OBS 단독으로 연속 고발했던 리딩방 사기 일당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도 이를 비웃듯 87억 원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건데 조유송 기자가 더 짚어봤습니다. 대출받은 7,500만 원을 모두 투자한 주부 A씨. 초기 수익에 낚인 지 한 달 만에 빈털터리가 돼 극단적 선택까지 했지만 돌아온 건 박현욱 본부장 가명을 쓴 주범의 비웃음과 조롱뿐이었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했어요.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쓰지도 않을 돈을 갚아야 되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저 어린 것들을 놓고 5차례에 걸친 OBS 보도 이후 서울경찰과 경기지역경찰이 속도를 냈지만 이를 비웃듯 피해자는 500여 명으로 불었습니다. 이들을 눈여겨본 부천 오전경찰서가 40대 대표 E씨 등 10명을 붙잡았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비상장 2차 전지 종목이 상장한다며 꼬드겨 가로챈 돈만 87억 원. 피해 관할 경찰서 수십 곳이 이곳저곳에서 수사하는 사이 결국 꼬리가 잡힌 건 20여 건의 동일 내역 취합 결과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거의 99.9% 사기라고 보시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붙잡힌 리딩방 사기단은 1,200여 명에게 19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지난달 기준 접수된 사건만 760건에 달합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OBS가 단독 보도했던 리딩방 업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후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리딩방에 1억 원을 모두 날린 A씨. 살던 집도 헐값에 내놨습니다. 시댁에 얹혀 살며 대출 이자로만 매달 150만 원씩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도 다 내놓은 상태고 우리 애들을 제가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은 자책감에 정말 나쁜 생각도 했어요. 해당 리딩방은 모르쇠로 잡아뗍니다. 일부 직원 일탈행위라며 선을 긋습니다. 그 사람 저 이전에 위탁 영업을 맡겼던 법인이고요. 해당 법인이 이미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람만 10명을 웃돌고 30대 직원은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8명이 2억 원 넘게 피해봤는데 실제 이보다 몇 배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대해서 연계되는 거에 고리가 있으면 그까지 다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OBS가 단독 입수한 자료와 내부 고발자 증언에 따르면 배우는 이 투자그룹입니다. 수천억 자산 운영 규모를 과시했던 투자그룹 밑으론 최소 7개 업체가 유튜브 등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인 리딩방 관련 방송과 투자그룹 등 대규모 배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